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8K 초반까지 힘있게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조정이 와가지고 27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코인 시장에 전해져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카포라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는 사람이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들이 이 코인을 6개월 동안 모았는데 그걸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저분해요.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더북도 지저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고래들의 움직임도 무빙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조정에 있을 때 물량을 모두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또 봐야 되는 게 27K 있던 이 매수벽이 27.4K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미 체결이 돼서 또 위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위로는 29K에 있는 이 매도벽, 그 다음에 26K에 있는 이 매수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새벽간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있을 때는 갈색고래와 이 보라고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오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대로 CVD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어느 순간에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하락과는 연관이 없고요. 하락을 하니까 그 뒤에 같이 물량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맞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번 하락이 조정이 왔을 때 28K에서 27K로 내려올 때 코인 시장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드디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퍼드가 전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퍼드,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퍼드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요,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토시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많이 밝혀진 사람의 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사칭하는 계정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글을 썼고, 이 글을 쓴 뒤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움직였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퍼드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게 비트코인 하락을 유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 계정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전달을 할 때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움직인 거 아니냐, 얘가 움직이고 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크레이그 라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고, 또 난리칠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자주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조용해지면은 자기에 대한 자기 어필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종종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지만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떠가지고 자기가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이 비트코인 캐시를 또 자기가 포크 떠가지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토시 비전의 가격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거를,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같은 경우는 불장일 때는 올랐었는데 보시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을 유발을 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가 좀 나쁜 놈인 게, 지지난번 장에서 그러니까 해시 전쟁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냐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전달을 해가지고 코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잊혀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락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CME가 개장을 했을 때 강력하게 쫙 올렸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CME의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5K에서 27.7K 사이가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하고, 27.5K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ME가 올랐을 때 실제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도 미국 애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리거나 내렸는지를 이런 지표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CME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들, 기관이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이번 28K 위로 올라가는 거에는 미국 애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 사실은 올렸다가 내린 것도 미국 애들이 영향을 미쳤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또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린 것도 또 미국 애들이 올렸고 장은 미국 애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장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시 롱숏이 모이고 있는데 숏 같은 경우는 28.7K 정도에 강력하게 많이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또 건드리게 되면은 어제처럼 한 1000억 정도가 또 날아가게 되겠죠. 또 롱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26K에 아주 강력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26K의 롱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8.7에서 8K 정도 사이 그 다음에 밑으로는 26K 사이 요 구간이 28.7K 요 레인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한 번에 솟구치지 못하고 계속 망치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27.5에서 28K 사이가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 111일 이평선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0주 이평선 거기 어드저스티드,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드,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드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나눠가지고 요 좀 위긴 한데 요 밑에 거 3개월짜리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드 다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CVD 자료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저분하게 세력들 간의 다툼이 심하게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강력한 저항대고요. 한번 뚫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힘겨루기 하다가 돈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카포라 그래서 비트코인의 숏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밈처럼 많이 놀림의 대상이에요. 1, 2K를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너무 이제 놀림의 대상이긴 한데 일카포가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왔다. 요 지점을 건드리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올랐을 때 건드렸기 때문에 25K를 뚫고 그 다음에 20K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일부 횡보를 하고 1, 2K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일관된 주장이고 이 1, 2K는 언제도 그랬냐면은 연초에 1, 6K 갔을 때도 얘는 10K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숏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직은 여기에 오진 않았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이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 다 놓치고 그 뒤에 계속 숏을 보면서 내려가면 내가 맞지 않았냐, 내려가면 내가 맞지 않았냐 이런 분들 한국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맞았다 틀렸다를 그걸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유튜버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자료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필터링 하셔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저는 욕을 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댓글에서 언제든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롱으로 바라보는 뷰도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숏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견해가 더 적합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 필터링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샘 뱅크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떤 거냐면 2024년도에 한창 얘가 잘 나갈 때 트럼프가 재선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한 6조 정도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거의 7조 가까이 한국 돈으로. 이게 주면은 트럼프가 나오지 않게 불출마 선언을 하게 하려고 이 정도를 계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았었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너무나 대단한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실 아까 샘 뱅크먼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페드랑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 거래 담당하는 규제 기관에서 같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버게이트 은행이 무너진 이유를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기업들과 너무나 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무너졌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리포트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말은 페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문제가 은행, 전통 레가시 금융에도 문제를 전이시키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은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CFTC, 그 다음에 SEC 이렇게 있는데 페드에서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쪽에 책임을 주려고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워낙 쉽게 블레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빌드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니까 CFTC에서도 디파이는 그러니까 무허가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관련돼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이 코인 시장이 불장이 되고 더 좋은 시장으로 나아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이 규제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고 마냥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내린다고 마냥 내린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당연히 내림이 있고요. 내림이 있으면 당연히 오름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6개월 동안 특정 세력이 모은 코인에 대해서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DYDX라는 코인이에요. 이 DYDX라는 코인을 6개월 동안 모았다고 합니다. MM 마켓메이킹 그룹인데요. 얘네들이 모았고 한 40억 정도 가까이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았고 DYDX는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코인이긴 한데, 이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코인이고요. 근데 특정 세력들이 이 DYDX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포착을 했고, 이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매스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이런 뭔가 누군가가 돈을 벌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 코너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제 코너로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콘이 저랑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2015년도를 추종하는 걸 더 저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콘도 2015년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악토버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가격 올라가지고 신나서 했는데 그들이 약간 하락을 했죠. 어쨌든 간 저도 2015년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때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이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중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차 대자표상,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풀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연준이 돈을 조금씩 쪼여들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시기가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이 돈을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다. 거시경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다른 거 플러스 다른 거 플러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을 저는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2009년도에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연준에 이런 돈을 푸는 것들, 양적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으셔가지고 글을 길게 쓰셨어요. 2009년도입니다. 멋있게 쓰셨고, 사실 이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셨고, 근데 다만 이러면서 미국의 물가 폭등하지 않는가 의문들이 생길 거다. 근데 물가가 왜 폭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2009년도에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물가가 폭등했죠. 근데 어쨌든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에 돈을 풀었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장된다는 퇴원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저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만 가치를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이버머니와 유사하다. 이 게임은 재미가 없어서 누가 하지도 않을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직 전부는 없지만 배우의 존재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9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죠. 2023년도인데 이때 만약에 한 개, 한 두 개만이라도 사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도 연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하나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복잡계의 투자 세상에서 너무 심플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들을 잘 차용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